치료를 받고 있는 골다공증의 환자분들은 56% 정도, 척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손목, 대퇴골, 상완골 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비도 6조가 넘는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힘찬병원 척추센터 김태호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과 척추골절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골다공증의 병인은 골 흡수와 골 생성이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듦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골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의료 이용이 있었던 성인의 비율은 2008년에 약 140만 명에서 2012년에는 약 196만 명으로 매해 평균 7.4%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비도 6조가 넘는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병률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의 치료율은 극히 낮은 편인데요. 치료를 받고 있는 골다공증의 환자분들은 56% 정도, 그 중에서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치료하는 환자군은 33% 정도가 됩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을 보면은 척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손목, 대퇴골, 상완골 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검사는 크게 골밀도, 피검사라고 하는 골표지자 검사, QCT 등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검사는 골밀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골량과 질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추의 평균 혹은 대골 전체 값을 이용해 가지고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게 되겠으며, 여기 T 스코어 값이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건 칼슘과 비타민 D인데, 이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성인 평균 섭취량을 보면은 권장량의 한 70%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학회, 특히 영양학회에서 함유량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는데요. 권고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일상적인 걷기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상적인 걷기만으로는 골밀도 증가 효과라든지 낙상 위험 감소 효과는 불충분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걷기와 더불어서 균형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근 강화 운동 혹은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등펴기 운동과 같이 등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굴곡을 많이 요하는 운동은 아무래도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약물인데요. 약물 치료는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퇴골 또는 척추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경우, 골밀도 검사에서 확실하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 감소증이 있으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볼 수가 있는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은 크게 골 흡수 억제제, 골 형성 촉진제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골다공증 약제는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각각 개인의 골 밀도라든지 약물 순응도라든지 기저질환 여부 등의 환자 요인을 잘 고려를 해서 반드시 골다공증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약물을 처방받고 치료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미세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척추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게 증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금년 5월 달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세요. 혈압, 당뇨, 심장 박동기 삽입까지 한 과거력이 많은,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분이 되겠고요. 집에서 넘어지면서 수상을 하셔서 타 병원에서 골절 의심 소견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원 당시에는 숨만 쉬어도 그냥 아플 정도로 아주 그냥 통증이 심했어요. 엑스레이에서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심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의 뼈다 보니까 골절 자체를 감별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대신에 CT에서는 이렇게 요추 1번에 압박골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통증 조절을 위해 바로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산소 포화도가 이제 떨어지고 의식 수준이 이제 저하가 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내원을 하셨고요. 상급병원에서는 검사상에 큰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고통을 호소를 하셨죠.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니까 과거에 찍었던 그 엑스레이와 비교를 해서 그 요추 1번 골절된 척추뼈가 더 무너졌음을 알 수도 있고 이 안에는 공기음영이 차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골밀도 검사상에서는 골감소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 이후에 척추뼈 골절에 대해서 골절된 척추뼈가 괴사가 이제 발생하여서 붕괴되는 쿤멜시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경피적 척추후골 풍선 복원술이라는 시술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풍선을 이용해서 무너진 척추뼈를 복원을 하고 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시술 직후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무너졌던 척추체가 이렇게 복원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술 이후에 이제 통증은 감소가 돼서 한 달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환자분께서는 집 밖으로 이제 보행도 하심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유병률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이제 심한 질환이 되겠는데요. 전문의와 함께 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